정막이 흘러야 할 무대 위에 야유가 쏟아졌고 박수가 터져야 할 심사 결과 발표 직후 제작진은 녹화 중단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시청률 15%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쇼 현역가왕 3위단 3회 만에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던 두 천재 소녀 비니서와 김태현의 정면 충돌은 단순한 데스매치 그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이 정서적 호소력에 무릎을 꿇은 이 충격적인 결과는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씬이 직면한 공정성의 딜레마와 심사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안방극장을 분노와 전율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3회 데스매치가 방송계를 경악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조기 결승전급 매치업이 불러온 파괴적인 잔혹함에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 및 방송 비평가들에 따르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2명을 극초반에 맞붙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양날의 검을 넘어선 위험한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점령하고 시청률 지표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승권 실력자 한 명을 조기에 탈락 후보로 전락시킴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의 음악적 퀄리티와 긴장감을 저하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중문화평론가들은 서바이벌의 묘미는 성장 서사와 단계별 경쟁에 있는데 현역가왕 3 제작진은 서사의 완급 조절을 포기하고 자극적인 승부수를 너무 빨리 던졌다고 지적합니다. 제작진은 비니서가 가진 정통 트로트의 깊은 한과 김태현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테크닉 및 현대적 퍼포먼스라는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시장에 단숨에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소모시켜 시청자들의 감정을 극도로 펌핑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제작진의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승에서 대결해야 할 두 사람을 고작 3회에서 소모하는 것은 시청자와 가수에 대한 기만이라는 것은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음악 전문가들은 실력 있는 가수가 대진운 때문에 탈락 위기에 놓이는 구조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제작진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아티스트 보호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본연의 윤리적 의무보다 당장의 자극적인 서사와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는 시청률 수치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출연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심리적 상처를 입히고 팬덤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라는 논란의 굴레를 씌우면서까지 얻어낸 시청률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업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마스터 점수와 국민 판정단 투표 사이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수준의 극명한 괴리입니다. 이날 무대에서 김태현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노련함으로 바람기를 소화했습니다. 국악의 발성을 기반으로 록 장르의 에너지를 결합한 그녀의 편곡은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로트의 외연을 확장한 천재적인 해석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마스터들은 음정의 정확도, 비브라토의 조절, 무대 동선 및 관객 흡입력 등 소위 기술적 지표와 프로페셔널리즘 항목에서 김태현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한 비니서의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편곡과 조명을 배제하고 오직 목소리의 떨림과 숨소리에 집중한 그녀의 한 맺힌 배동강은 현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눈물로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김태현에 비해 단순해 보일 수 있는 무대였으나 트로트의 본질인 한과 위로를 건드린 그녀의 감성적 호소력은 국민 판정단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마스터들의 점수를 비웃듯 판정단의 표는 비니서에게 쏠렸고 이는 트로트 서바이벌 사상 가장 충격적인 역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이 현상을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독특한 언더독 효과와 정서적 결속력의 승리라고 분석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가 주는 감탄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무대가 주는 공감이 오디션 현장에서는 더 큰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반복될수록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정체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년간의 수련을 통해 닦은 기술적 완벽함이 단 한 번의 감성적 자극에 무너진다면 과연 이 무대를 실력 경쟁의 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는 회의론입니다. 방송평론가 김모 씨는 이번 사태는 트로트가 대중음악으로서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해야 하는 음악인가 아니면 대중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수단인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터져나온 야유는 단순히 특정 가수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안목이 무시되고 대중의 주관적 감정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린 객관적 평가지표의 상실에 대한 대중 스스로의 두려움과 불신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진정한 글로벌 장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울리는 노래에 대한 열광만큼이나 잘 부르는 노래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충격은 단순히 개인의 승패를 넘어 점수 체계가 가진 구조적 결함이 극단적인 형태로 노출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김태현이 기록한 1100점대의 점수는 이날 진행된 다른 모든 매체업의 승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객관적인 실력 지표로만 본다면 그녀는 전체 무대 중 최상위권의 기량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빙의서라는 가장 강력한 거함과 1대1로 맞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상대 평가와 토너먼트 데스매치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맹점으로 이른바 대진운이 실력을 압도해버리는 불공정의 고착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복귀한다면 이는 월드컵 예선에서 피파 랭킹 1위와 2위가 한 조에 묶여 한 팀이 탈락하고 하위 랭킹 팀들이 대진운 덕분에 16강에 무혈 입상하는 비합리적인 리그 구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음악 경연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현역 발굴이라는 목적이 제작진이 설계한 잔인한 대진표 하나에 의해 훼손된 셈입니다. 시청자들이 이게 데스매치냐, 로또냐, 혹은 운 좋으면 살고 잘하면 죽는 프로그램이라며 비난을 쏟아낸 배경에는 실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보상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심리적 거부감이 깔려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고득점을 기록한 패자를 단순히 대진에서 졌다는 이유로 사지로 모는 것은 아티스트의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통계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전체 참가자의 평균 점수보다 한참 높은 점수를 받은 이가 탈락 위기에 놓이는 것은 표준 편차를 무시한 설계의 오류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향후 대한민국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점수 보정치나 고득점 패자 부활 와일드카드 제도를 어떻게 더 투명하고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룰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은 이제 똑똑해진 시청자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실력 차이가 거의 없는 최상위권 참가자들의 충돌에서는 전체 순위를 고려한 패자 구제 시스템의 부재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현역가 왕삼은 뼈아픈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실력을 가리는 오디션이라면 운이라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 발생한 김태현 최종 탈락 오보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팬덤의 영향력과 정보 왜곡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현장 녹화 직후 철저한 보안 유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초성 스포일러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 후보군 등재라는 사실관계는 소셜미디어의 전파 속도와 결합하며 확정적 탈락이라는 극단적인 가짜 뉴스로 둔갑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분석가들은 이 사태가 정보의 권위주의가 붕괴된 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공식 방송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와 달리 익명의 현장 목격담이 단독 혹은 긴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재가공되면서 시청자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맘카페와 팬덤 전용 채팅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폐쇄적 여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작진을 향한 조직적인 공격과 프로그램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는 등 통제불능의 집단적 광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문 분석가들은 이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화중 편향의 집단화로 규정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의 패배 혹은 위기 상황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팬덤이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공격의 근거로 삼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내 가수가 잘했는데 졌다는 감정은 제작진이 조작했다.
혹은 이미 떨어졌다는 음모론으로 진화하기 매우 쉬운 토양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팬심을 넘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는 현대 뉴미디어 환경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방송사들에게 실시간 여론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던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녹화 방송 체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버린 온라인상의 여론 전쟁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소모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무분별한 스포일러와 이를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려는 악의적인 유튜버들의 결합은 오디션 생태계의 근간인 의외성과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전문가들은 방송사들이 단순히 현장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팩트체크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탈진실의 시대에 현역 가왕삼은 가짜 뉴스가 어떻게 거대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충격적인 결과가 향후 두 참가자의 행보에 미칠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패배는 김태현에게 가장 강력한 불사조 서사를 선물했습니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서사는 대중의 연민과 강력한 결집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패자 부활전을 거쳐 돌아올 그녀를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억울하게 꺾인 청재라는 상징성은 서바이벌에서 가장 강력한 득표 동력이 됩니다. 반면 승리를 거머쥔 빈에서는 이제 호랑이를 잡은 소녀라는 타이틀 아래 매 순간을 현미경 같은 대중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가혹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단 한 번의 감성적 승리가 다음 무대에서도 기술적 완벽함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입니다. 이제 비에서의 무대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김태현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꺾은 명분을 매번 증명해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데스매치는 단기적인 논란을 넘어 두 천재 소녀가 진정한 현역 가왕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거대한 서사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드라마의 결말이 과연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듭지어질지 대한민국 엔터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